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울프입니다. 전고체가 날고 기어도 지금은 우리다 라는 내용으로 LNF를 오늘 아침에 꼽아 보았습니다. 지금 태그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고배당 금융이 아니에요. 배터리 2차 전지입니다. 일단 LNF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북미투자 드디어 가시화 라는 내용으로 KB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상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지만 분할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배터리 사실 이제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최고의 핫한 아이템이고 뭐 항상 늘 고점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테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 주가의 추세상 일단은 우상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이 지지가 되는지는 좀 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할로 된 접근이 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단 디스카운트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부분에 매수를 하시고, 뭔가 좀 부담이 느껴진다면 빨간색 선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을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하거나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이제 LNF에 대해서는 KB투자증권에서 이창민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앞에 내용을 다 패스할게요. 26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냐? 북미 공장 투자를 통해 2025년에는 이제 20만 톤이었던 그런 걸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추정이 된다는 거죠. 35만 톤. 자, 그리고 LNF는 테슬라 공동 창업자 JB 스트로베리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스와 전략적인 기술 및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폐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재처리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협약을 맺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리튬, 코발트, 양극재 핵심 소재 저렴하게 조달을 또 할 수 있고, 이제 LLF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양극재 생산 영역 추정치가 기존에 33%였지만 앞으로 36%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된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배터리도 성장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배터리 소재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길게 보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일단 세로닉스, LNF가 오르면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가죠. 이런 세로닉스가 지금 대주주고요. 자사주, 우리사주 이렇게 해서 총 35%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무려 380% 올랐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게 항상 고점 논란에 그렇게 시달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2차전지 양극 화학 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 기기나 ESS에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 중국에 위치한 이런 회사와 경북 김천에 위치한 화학공업 이런 회사들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밴드를 완전히 벗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할 거는 현재의 실적과 현재의 이런 위치에서는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향후에
그만한 실적을 낸다면 이런 고평가를 언젠가 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밴드 차트가 다시 그려지는 거죠.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전지 재료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제품 소개를 보면 하이니켈, NCM 이런 광양극활 물질을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너네도 이런 거 만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점점점 복잡하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기술 역량을 또 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 생산하고, 자, 공시를 보면 이제 사업 구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회사와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다. 그래서 원재료 같은 거 보면 매입 유형이 이제 97%가 NCM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가공한 다음에 만드는 거죠.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을 또 보면 공장 신축 및 증설로 총 투자액이 이 정도 설정되어 있고,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언제까지? 2022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증설 부분도 신규 시설 투자 긴급 카파 증설이 되어 있죠. 이것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장 증설이 끝나면 대규모로 또 생산을 진행을 하고 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주요 계약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지금은 반기니까 1.5%죠.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3%대에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매출액 대비 3%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개발 실적도 보면 지금 뭐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양극활 물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코멘트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캐파를 확대를 하는 게 이들 회사의 목적이고, 또 전고체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없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답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향후 몇 년 후에는 정말 답을 내놓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러한 전해질이나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나 또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LN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북미 투자 드디어 가시화라는 내용으로 이 KB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추세상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은 급상승으로 인해 단기 고점이 형성하고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